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하의 벽을 넘어 진정한 초음속 전투기로 재탄생했습니다. 보라매가 활주로에서 처음 날개를 펼치고 84번째 비행에서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믿어지지 않는 결실에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KF-21이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차원 진화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신에서 KF-21의 초음속 비행 영상을 분석해 KF-21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밝혀낸 건데요. 게다가 현역 공군 장성이 방송에 출연하여 KF-21은 6세대 전투기로 재탄생할 것이란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는 국방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얼마나 높은 곤일고까지 날아오를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의 초음속 돌파 영상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위청에서 공개한 본 영상에서 특히 주목받은 점은 통제실에서 표시되는 항공기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파일럿의 시야에서 보이는 HUD 화면계까지 동시에 비춰주며 누가 보더라도 초음속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군사 전문가가 KF-21의 초음속 비행 영상을 분석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비행 영상 속 KF-21의 수치들을 분석한 결과 KF-21이 5세대 전투기의 요건인 슈퍼크루즈 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슈퍼크루즈란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기가 마하 2 이상의 초음속으로 순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높은 엔진 출력이 요구되기에 극소수의 5세대 전투기들만이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슈퍼크루즈 기술이 4.5세대 전투기인 KF-21 역시 가능하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요. 20년 경력의 파일럿 출신이라고 밝힌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가는 마하를 돌파하는 순간 엔진 스로틀이 애프터버너 상태인 맥스 파워를 찍었다가 음속을 돌파한 순간 다시 밀리터리 파워 수준으로 낮아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즉 KF-21이 마하를 돌파한 후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하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 보고서는 지속적인 슈퍼크루징이 가능한지를 확신할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수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투기의 유압 시스템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전투기의 출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인데요. KF-21의 계기판은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다르게 두 개의 엔진의 유압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두 개의 엔진이 서로 보완되는 유압 시스템으로 다른 전투기와는 차별되는 KF-21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의 수치를 잘 살펴보면 KF-21이 3200psi 유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세대 이상의 거의 모든 전투기들이 평균적으로 3000psi 유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KF-21은 기존 전투기들보다 200psi 이상 높은 유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잘못 나타난 것이거나 기체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하기엔 시험 비행은 계획대로 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들로 미루어보와 KF-21은 3200psi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잉여 추력이면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 비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단순히 엔진의 출력만으로 슈퍼크루즈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F-35의 사례를 가져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F-35에는 F-21 랩터에 탑재된 F-119 엔진의 추력 향상형인 F-135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엔진이지만 정작 F-35는 슈퍼크루즈 비행이 불가능한 기체입니다. F-35도 불가능한 슈퍼크루즈를 엔진 출력이 훨씬 떨어지는 KF-21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F-35가 슈퍼크루즈가 왜 불가능한지를 따져보면 KF-21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22와는 다르게 F-35는 단발 엔진인데다가 기체도 훨씬 무겁고 두터운 형상을 지니고 있어 가속력과 선회력을 비롯한 기동성이 훨씬 부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 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서도 기동력이 뒤떨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F-35가 F-22와는 다르게 공중전 수행보다는 정밀 타격용 침투 공격기로서 역할이 크다는 걸 생각한다면 부족한 기동력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용도가 다르기에 기동성이 필요한 설계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KF-21은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기체 형상도 훨씬 날렵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괜히 미니 랩터라는 별명을 얻은 게 아니었죠. 게다가 이번 마하 비행에서는 그동안의 시험 비행과 마찬가지로 리티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무장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보라매 이외의 4.5세대 전투기들 중에서 부분적인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전투기들은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F-16 유로파이터, 그리펜, 라팔 등 부분적인 슈퍼크루징이 가능한 기체들이죠.
하지만 이 전투기들이 슈퍼크루징을 시행하기 위해선 완전한 비무장의 연료 탱크가까지 탑재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슈퍼크루징으로 교전 구역에 빠르게 도달한다 하더라도 교전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 제대로 된 슈퍼크루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은 미티어 미사일 4발을 장착한 상태로 마하를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KF-21의 슈퍼크루징은 KF-21이 온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다는 것은 스텔스 성능에 있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스텔스 기능이 뛰어난 전투기라 하더라도 애프터버너에서 나오는 상당한 적외선 신호까지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버너가 필요 없는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다면 스텔스를 유지한 채 마하의 속도로 적의 방공망을 침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전술이 가능했던 전투기는 F-21 랩터단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KF-21 보라매가 랩터의 악명을 잇게 될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4.5세대인 KF-21이지만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바라보고 있는 KF-21의 도달점이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공군의 기획참모부장이 국방TV에 특별 출연해 바로 대한민국이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27일 국방부 공식 방송인 국방TV에서 공군 4대 핵심 능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방송을 방영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공군의 미래 전력 건설을 지휘하고 있는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 진영승 소장이 특별히 출연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방송 중 한국 역시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나왔었고 진영승 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체 개발 중인 KF-21 개발 배치 성공적 운용 후 노하우를 발판 삼아 6세대 전투기 개발할 예정. 우리 공군도 6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우선 KF-21 보라매를 완성한 후의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겠다는 것인데요. 진영승 소장은 이와 함께 KF-21은 4.5세대 전투기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는 KF-21이지만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진영승 소장이 밝힌 KF-21의 완성형의 모습은 5세대 전투기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군이 그리고 있는 KF-21의 미래는 유무인 복합체계 MUMT와 연계한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의 성능 개량 통한 유무인 전투 비행체계 확보 계획. 공군은 유무인 전투 비행체계를 갖춘 6세대 전투기를 2040년까지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냈다는 소식에 발등이 불이 떨어진 곳이 있었으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지난해 11월 미루어왔던 분담금 9천억 중 극히 일부인 94억 원을 납입하며 KF-X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하는 것만은 막아냈던 인도네시아이지만 그 후로 분담금을 지불하려는 조금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보라매의 초음속 비행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회의의 의제는 KF-X 항공기 개발을 위한 후속 지불 논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회의를 주최하며 놀라운 성과를 낸 KF-X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의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돈 안 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땐 언제고 한국이 실적을 내니 뻔뻔하게 우리가 해낸 일이라고 들러붙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주변에서 뭐라든 한국은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라매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